이따금 큰 폭으로 상승하는 ETF들 중에 탄소 배출권 테마의 ETF들이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탄소 배출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ETF 상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탄소 배출권이란 각국 기업들이 할당받은 탄소 배출 가능의 총량으로 기업 간에 서로 사고 팔 수도 있는 권리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탄소 배출권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같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쓰레기 종량제와 같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쓰레기 봉투 대금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쓰는 것처럼 탄소 배출권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사서 구매한 양만큼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추가 배출 시에는 돈을 더 내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만드는 것이 탄소 배출권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나온 배경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이다. 지구야 미안해. 거래가 가능하기에 탄소 배출권은 마치 다른 원자재처럼 시세 조회가 가능하다. 탄소 배출권은 또한 종류가 다양한데 규제, 자발적 시장 등에 의해 구분되고 그 안에서도 할당량 프로젝트 시장에 따라 구별된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의문, 탄소 배출권은 언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에 대한 것이므로 통상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탄소 배출권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곤 한다. 왜냐하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지면 대체재인 석탄 사용량 증가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수요가 늘어나 탄소 배출권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은 유가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유가가 상승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탄소 배출권도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국가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다. 추세 자체는 비교적 비슷하게 보이나 국가별 정책, 수요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다음으로 국내 상장된 탄소 배출권 테마 ETF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현재 국내에 상장된 탄소 배출권 관련 ETF는 총 5종이다. 그중 3종이 신한에서 출시한 상품이며 이 중에는 인버스 상품도 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품은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아이스 환해 제형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500억이다. 코덱스와 같이 탄소 배출권 관련 전체 ETF 5종 중 3종은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아이스 지수를 추종한다. 올해 초 유럽 탄소 배출권 ETF들이 수익률이 급등하였었다. 이유인즉슨 지난해 겨울철 온난화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 감소 및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인한 요인들로 탄소 배출권 가격도 덩달아 하락하였으나 올해 초에는 해당 리스크들이 일부 사라져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 관련 ETF들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1년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20%이므로 하락폭 대비 실제 상승폭은 작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일부 언론 기사들이 탄소 배출권 금 투자보다 낫다 와 같은 타이틀을 뽑기도 하였는데 금 현물 ETF와 1년 수익률을 비교하였을 때 해당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서 유가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정해관계에 있다 언급하였는데 위의 그래프를 보면 추세 자체는 비슷하나 수익률은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 원자재들과 비교하여 ETF 실 부담 비용도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 탄소 배출권의 개념과 국내 상장된 탄소 배출권 ETF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러 면에서 단기적인 투자로는 몰라도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 ETF는 투자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해석된다.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이만.